3.1운동 100주년 201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서운한 독립유공자는 모두 15,000여 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357명, 2.4%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 자료에 등장하는 적지 않은 여성들의 흔적.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족적을 찾아갑니다. 중국 동북 3성 가운데 하나인 랴오닝성. 우리가 흔히 만주벌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성도인 선양시에서 남쪽으로 2시간을 달려 항일 유적지를 찾아갑니다. 这个北山呢有个抗日纪念碑啊，在什么地方？我怎么找？抗日纪念碑啊，啊，北山抗日纪念碑不是搁这行啊，在哪啊？从这那么这个碑三点水高右边叠的那个。啊，对。好嘞，谢谢啊。 쉽지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근처에 항일 기념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네요. 이분저분에게 물어 겨우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서야 우리가 찾던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황량하고 차가운 한겨울 만주벌판에 외롭게 서 있는 기념비. 이 앞에서 우리는 일본군에 맞서 격렬한 항일투쟁을 하다 해방을 10년 앞두고 숨을 거둔 한 여인의 흔적을 되짚어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딱 한 장의 초상화만 남아있지만 윤희순 지사의 흔적은 랴오닝성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윤희순 지사가 항일 인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세웠던 노학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윤 지사는 이곳에서 50여 명의 항일 투사를 길러냈습니다. 역시 단출한 기념비 하나가 이곳이 노학당이 있던 자리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영웅이지요. 뭐 일본놈 치려고 일본놈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여기서 이거 학교를 해가지고 이거 항일 영웅들 이거 제자들을 막 이거 배워가서 피라 영어로 뜻이라 이랬단 말이야. 이런데 일본놈이 그때는 알았단 말이야. 알아서 한 1년 있다가 노학당은 또 없었댔대요. 윤희순 지사의 꺾이지 않은 독립의지가 100년의 세월을 넘어 여기 이렇게 서리발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선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푸순시에도 윤희순 지사와 관련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당시의 자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항일 투쟁할 적에 1932년도에 여기 윤희순 여사가 있다는 그 역사 알아? 나이가 너무 차나서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얘기도 오늘 처음 듣어요. 1932년도에 9월 14일 날 연합민중 4.1군하고 항일대하고 그 량세병 장군이 영사는 조선혁명군이 이 무술로 이제 질문할 때 윤희순 여사께서 그분들에게 밥도 해주고 그러면 옷도 빨아주고 다 그랬어요 여기서. 윤희순 지사는 항일 인재 교육과 의병 지원만 했던 게 아닙니다. 직접 의병대를 이끌어 항일 투쟁에 나서기도 했죠. 우리는 푸순에서 윤희순 지사를 연구해 책으로 엮은 제중국 동포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윤희순은 조선 독립단을 무순포가툰에서 건립했어요.
조선 독립단이 다른 독립단하고 안 같습니다. 이건 중국 사람도 있고 조선 사람도 있는 180여 명이나 돼요. 항일은 혁명투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민이 해야 된다. 거기서 또 가족부대를 내왔어요. 이게 아주 독특하지요. 이게 독립운동에 후원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격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 연락도 하고 모금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거기에서 가장 빛나는 그의 독립투쟁사를 엮었습니다. 그가. 그러나 윤 지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유리순의 큰아들 유동산 분이 일제의 경찰에게 체포되게 해주고 여기서 고문을 받다가 그날 석방되게 돼 그날 가는 중에서 왜냐하면 순국했어요. 윤 지사 역시 곧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1935년 8월 1일) 국권을 강탈당한 직후 중국으로 망명한 윤희순의 장장 25년에 걸쳐 계속된 항일투쟁의 삶은 그렇게 마감됐습니다.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윈난성의 성도 쿤밍시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적지가 있죠. 육군 강무학교. 우리로 치면 사관학교인 셈인데요. 일제강점기 이범석 장군을 비롯해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몇 분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바로 이 학교 출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육군 강무학교가 설립한 항공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자 당시 졸업한 10명의 학생 가운데 유일한 여성, 권기옥. 비행기를 몰아 일왕의 궁성을 폭격하려는 꿈을 품었던 또 한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1917년에 윌 스미스라는 그 미국인 그 비행사가 평양에서 그 공중 그 비행을 이제 보여줘요. 그 비행하는 거를 보고 고개 비행을 보고 하늘을 나는 저런 게 있었구나.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는 이제 그 어린 소녀의 작은 꿈이었죠. 비행사가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꿈을 꿨던 거죠,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고 상해 임시정부에 계시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가서 폭격을 하는 게 가장 큰 무력 항쟁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권기옥 지사의 독립의식은 평양 숭의여학교 시절부터 싹 텄습니다. 송죽결사대. 일제강점기 숭의여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항일 비밀 단체입니다. 송죽결사대라는 것은 송형제와 죽형제라는 게 있습니다. 송형제는 좀 나이 많은 선배, 죽형제는 그 후배들. 그래서 권기옥 여사는 물론 당연히 죽형제 속에 속해 있었죠. 회원 가입할 때도 비밀리에 전체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입하게 되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독립군 군자금 모금, 그다음에 또 뭐 독립신문 배포, 뭐 이런 등등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옥고를 치러야 했지만 권기옥의 항일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20년 8월 3일 평남도청 폭탄투척 의거에 협조한 권기옥은 체포될 위험에 빠지죠. 결국 중국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멸치잡이하는 목선이기 때문에 엔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도 이제 밤에 주로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가까이 이동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임시정부를 찾아간 권기옥 지사는 당시 미국에서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했던 노백린 장군과의 만남을 통해 소녀 시절 어렴풋이 품었던 비행사의 꿈을 구체화하게 되죠. 결국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의 추천서를 받아들고 권기옥은 윈난성 항공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용감무쌍한 22살 여성 권기옥은 호기롭게도 윈난 성장을 직접 찾아가 항공학교 입학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입학 허락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권기옥은 훈련 비행 9시간 만에 단독 비행에 성공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권기옥 지사는 중국군 공군의 소령으로 임관해 일본군에 맞선 정찰 비행과 폭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상하이 전투 뒤에는 무공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권기옥 지사의 활약상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항공기를 마련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왕이 사는 곳을 폭격하겠다는 그의 꿈은 중국 공군에서의 활약으로 대신해야 했죠.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옮겨가자 권기옥 지사는 여러 계파로 흩어졌던 여성 독립운동 모임을 하나로 합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재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938년에 그 충칭에 있는 육군 참모학교 이제 그 교관으로 발령을 받으세요. 중국인 학생들한테 일본어, 영어, 또 일본인 식별 방법 이런 거를 이제 그 강의를 하셨고 계속 이동하시면서 의열단이라든가 임시정부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어머님 같은 경우는 중국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현역이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 분들 식사라든가 도피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도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도 또 많이 이렇게 좀 갖다가 이렇게 좀 드리고. 여성으로서 그 당시 남성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내고만 불굴의 의지, 도전 정신, 진취적인 그 진취성이 가장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단둥. 중국과 북한의 우위를 뜻하는 중조우이교가 두 도시를 잇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다리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폭격으로 끊어져 압록강 단교라고 불립니다. 일제강점기 자금난에 시달리던 임시정부를 위해 바로 이 다리를 통해 중국과 식민지 조선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용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정정화 지사.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목숨을 걸며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 임시정부 어른들이 상의한 결과 그러지 마라. 네가 그렇게 갈 용기가 있으면 친정도 감시받을 줄 모르고 시집은 더군다나 감시받고 있을 테니까 임시정부에서 지정한 데서 이렇게 돈을 좀 걷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정부에 돈 시부름을 하게 돼서 이제 임시정부 일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직후 먼저 중국으로 망명한 시아버지를 따라 무작정 중국으로 간 정정화 지사. 생전에 쓴 회고록 장강일기에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정정화 지사는 임시정부를 위해 온갖 비바람을 맞았습니다. 백범 김구를 비롯해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뒷바라지와 식사수발을 했고 김구 선생의 노모 광락원 여사를 보살피기도 했죠.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 직후부터 임시정부의 상하이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 급히 거처를 옮겨야 했고 항저우를 거쳐 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뒤에는 더욱 위험천만한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의 폭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때론 열차로, 때로는 배로, 때로는 버스를 타고 중일전쟁 당시 중국의 전시 수도였던 충칭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8년 동안이나 피난 생활을 이어갔죠. 목선을 타고 기선이 끄는 게 그을 든 배가 중간에서 돈을 받고 도망지를 쳐요. 배 위에서 그냥 한 달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 배 위에서 밥해 먹고 장 보려면 배에서 내려서 또 육지 한참 걸어가서 사와야죠. 그렇게 강인한 의지력으로 풍찬 노숙의 세월을 버틴 정정화 지사.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배려심이 많은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키도 작고 몸도 가냘프지만 굉장히 강해요. 겁이 없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자기보다도 주변 사람 배려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단체 생활하는데 옆에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없어요. 애들끼리 싸우면 무조건 나야 야단치죠. 어떤 때 매도 좀 많고 이랬는데 이제 좀 지낸 다음에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따졌거든. 왜 내가 잘못 안 해도 나만 야단치냐니까. 여럿이 사는데 지 자식이 제일 예쁠 거 아니야. 서로 자식 편들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어른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이게. 중국 대륙 곳곳에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염원과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총을 들었고 누군가는 비행기를 몰았으며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강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독립투사, 여성 독립투사들입니다. 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는 건 후손들의 몫입니다. 나는 권기옥입니다. 나는 정정화입니다. 나는 윤희순입니다.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나라가 없는데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갔겠죠. 도선 안창호 선생님의 사모님 이혜련 여사 주진들 역할을 해서 여성들은 여성대로 해야 할 게 있지 않느냐. 대단한 거죠.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딱 사진을 보고 여자분들이 상당히 앞에 계세요. You feel us, another star.